가져 끝이가 혼내줘 너의 강아지처럼 길들여줘.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주의사 윤홍준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의 행동 언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는 사실 소리로 전달하는 의사표현보다는요, 몸으로 전달하는 의사표현에 익숙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고양이의 행동 중에는요, 의미 없는 행동을 없다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꾹꾹이. 원래 어린 고양이가 어미의 젖을 눌러서 젖이 잘 나오게 하려는 동작이지만은요, 만족감과 안정감을 나타낼 때는요, 그르릉거리는 골골송과 함께 집사인 여러분에게 하기도 합니다. 완전 만족스럽다, 나 지금 완전히 기분 좋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행동은요, 고양이가 지금 지극히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런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로러빙, 부비부비라고 하는데요, 고양이의 얼굴과 보면은요, 분비샘이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페로몬을 묻히려는 행동입니다. 간혹 여러분이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 다리에 얼굴이나 몸을 격렬하게 문지른다면은요, 환영의 의미라기보단 이상한 냄새를 잔뜩 묻혀온 여러분에게 다시 자신의 냄새를 묻히는 이런 행동입니다. 새로 산 가구나 가방에 얼굴을 문지르는 경우 역시요, 자신의 냄새를 다시 묻혀서 자신의 영역권임을, 혹은 자신의 소유임을, 혹은 자신과 관련이 있는 물건임을 표시하는 이런 행동입니다. 자신이 신뢰하지 않거나 자신의 영역권 밖의 물건이라고 인지하면은요, 이런 얼굴을 비비는 부비부비한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을 보고 배를 보이며 드러누는 행동. 고양이는 사냥을 하는 육식동물로요, 안심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상대에게는요, 절대로 자신의 배를 보이지 않습니다. 집사를 보고 배를 보이고 발라닥 눕는 행동은요, 대개 어린 고양이가 놀아달라는 이런 종류의 행동입니다. 또 쓰다듬는 중에 배를 보인다면은요, 이건 많이 실수하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배를 만져달라는 이런 행동이 절대 아니고요, 이제 충분하니까 그만 쓰다듬어 달라는 이런 표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더 쓰다듬으려고 하면은요, 뒷발로 여러분의 손을 밀어내거나 혹은 핥히게 됩니다. 마치 MMF 같은 절대 방어 자세 중 하나입니다. 이러고요. 마찬가지로요, 다른 고양이가 싸우는 중 이런 자세를 보인다면은요, 강아지랑 달리 항복이라는 의미가 아닌 뒷발마저 사용해서 싸우겠다는 결사항전의 이런 의미입니다. 책을 보거나 노트북을 사용할 때 키보드 위나 책 위에 발라당 눕는 행위는요, 자, 이제 그만 나랑 놀아달라, 나한테 관심을 좀 달라, 이제 그만 나 좀 신경 써달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네 번째는 뒹굴뒹굴 구르는 행동. 혹시라도 중성화 수술이 아직 안 된 6개월 이상의 여자 고양이라면은요, 발정으로 인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페로몬을 뿌리며 남자 고양이를 불러들이고 있는 중일 수도 있으니 빨리 중성화 수술을 시켜주셔야만 합니다. 화장실 모래에서 뒹굴거린다면은요, 야생 본능의 일종으로 모래 목욕을 하는 중입니다. 자신에게 묻은 여러 냄새를 지우고 또 자신의 냄새를 묻혀 자신의 영역권임을 확인하는 이런 의식 같은 겁니다. 또 혼자서 노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심심하고 무료한 고양이는요, 때로는 편안하고 기분 좋은 환경일 때 발라당 누워서 몸을 뒹굴거리며 편안함을 즐깁니다. 이때는 눈을 동그랗게 뜨지 않고요, 정말 기분 좋은 반달 모양의 나른함으로 약간 실눈을 뜨며 표정은 웃는 표정을 보입니다. 또 어린 고양이가요, 집사를 엄마라고 생각할 경우 어리광을 부리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놀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할짝할짝 핥는 행동, 구루밍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고양이는 자신의 몸을 핥는 행동을 할 때 정신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고 죽은 털을 정리한다는 이런 의미 외에도 정서적인 안정감과 자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의식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요, 사실 고양이 간의 언어에는요, 쓰다듬는다는 언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커다란 엄마 고양이가 자신을 혀로 핥아주는, 그루밍을 해준다고 느끼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옆에 고양이가 있다면요, 지금 쓰다듬어 주시고 많이 또 자주 쓰다듬어 주세요. 우리가 몸을 쓰다듬어 준 자리를요, 고양이가 다시 바로 핥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여러분의 손에 향수나 로션 냄새가 너무 강해서 그 냄새를 지우려는 행동일 수도 있고요, 혹은요, 자신의 털을 결과 다른 방향으로 엉클어뜨려 놨기 때문에 털을 다시 정리하는 이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요, 어린 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요, 바로 어린 자녀들이 머리를 손으로 정리하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요, 점프에 실패하거나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몸을 그루밍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의식 같은 것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난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소리를 마음속으로 되뇌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사람을 문 후에 다시 다리를 핥아준 행동도 가끔 질문하시는데요. 이것은 그냥 사냥 느낌을 내는 그런 행동이라고 합니다. 놀이 행동 중에 사람의 손이나 발을 사냥물로 인식하고 사냥한 후에 맛을 보고 음미하는 이런 행동이라고 합니다. 핥으면서 맛을 음미하고 사냥의 느낌을 극대화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이런 행동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바닥을 파는 듯한 행동. 화장실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요, 자신의 대소변을 묻어 냄새와 흔적을 지우려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약한 고양이일수록 이런 성향이 강하며 자신이 강하고 이 지역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는 고양이는요, 자신의 배설물을 묻으려는 행동을 안 하기도 합니다. 화장실 벽을 긁는 행동은요, 사실 모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모래를 만지지 못하고 벽을 긁어서 묻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래로 자신의 대소변을 안 묻어도요, 그저 본능대로 주변의 모든 것을 최대한 긁어 모아 묻으려는 본능에 충실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래가 너무 거칠거나 딱딱하거나 질감이 안 좋아서 모래는 만지기 싫은 경우입니다. 밥그릇 앞에서요, 사료를 먹기 전에 바닥을 긁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요, 지금은 배고프지 않으니 혹은 지금은 이 음식을 먹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묻으려는 행동입니다. 또 밥을 다 먹은 후에 그 밥그릇 주변을 이렇게 파는 듯한 행동은요, 식사 후에 식사의 흔적을 지우려는 역시 본능대로의 행동입니다. 또 주변의 낯선 물건이나 자신이 모르는 물건의 주위를 긁는 행동은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불안하니까 묻어버리자, 이런 행동입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서 바닥을 긁진 않나요? 자, 일곱 번째는요, 스크래치, 발톱 갈기입니다. 실내 고양이들에게 스크래처를 긁는 행동은요, 사냥터나 영역권의 주장보다는요, 발톱의 건강과 감정의 표현으로 주로 사용되는데요. 주인이 돌아오면요, 여러분을 보고 발톱을 간다면은요, 기쁜 감정의 표현이고요. 창밖에 지나가는 사냥감을 보고요, 흥분될 때 마음을 다스리려고 발톱을 갈기도 합니다. 이렇듯 발톱 갈기는요, 고양이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의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몸을 충분하게 쭉 펴고요, 스크래치를 할 수 있는 커다랗고 튼튼한 스크래치 포스트를 고양이 삶의 질을 위해서는요, 하나쯤 좋은 장소에 구비를 꼭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엉덩이를 실룩실룩거리는 거. 고양이가 사냥할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조용히 자세를 낮추고 스토킹을 하며 사냥물을 따라갑니다. 충분히 거리가 좁혀져서 한 번의 도약으로 사냥물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면요, 엉덩이를 치켜들고 실룩거리며 타이밍과 몸의 중심과 방향을 조율합니다. 그 후 타이밍과 몸의 무게중심 그리고 방향이 일치하게 되면요, 바로 확 점프하여 상대를 한 번에 물어버리려는 이런 행동입니다. 마치 우리가 볼링할 때요, 도움 닫기 전에 자신의 몸을 조율하는 이런 것과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어린 집고양이의 이런 행동은요, 굉장히 어설프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요, 그저 웃음거리로만 보일 따름입니다. 자, 아홉 번째는 가끔 무언가를 멍하니 응시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고양이가요, 아무것도 없는 엉뚱한 방향을 물끄러미 응시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빈 방에 들어가 허공을 응시하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가 못 보는 귀신을 보는 것은 아닐까요? 자,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은 이 경우는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는요,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굉장히 높은 음역대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청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소리가 난다면요, 그 방향을 향해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눈에는요, 무언가를 응시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아마 윗집이나 윗집에서 뛰어다니는 다른 고양이의 소리를 듣고 있거나 아니면 천장에 지나가는 벌레 소리를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사람을 대상으로 눈을 맞추고 물끄러미 응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밀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분을 대상으로 눈을 맞추고 물끄러미 쳐다보는 행위는요, 도전의 의미는 아닌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이럴 때는요, 고양이의 동공이 미묘하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친밀한 대상에게 요구사항이 있을 때도 눈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때는 눈이 맞춰지면요, 냐 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귀엽지 않은가요? 자, 다음 열 번째는 갸우뚱. 가끔 고양이가요, 사람을 응시하거나 한 곳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나를 향해서 왜 불러? 왜 그러는데? 무슨 일인고? 이런 포즈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람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요, 궁금한 대상을 더 자세히 보려고 고개를 기울이는 이런 현상입니다.
자, 고양이는요, 움직이는 대상을 빠르게 파악하는 동체 시력이나 혹은 조명이 없는 야간 시력은 사람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지만은요, 평소 낮의 시력 자체는요, 사람의 겨우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만은요,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인지하기 힘든데요, 조금 멀리 떨어진 움직이지 않는 대상에 흥미가 생긴다면요, 고개를 기울여서 주변부 시야를 활용해 조금 더 잘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마치 우리 사람도요,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조금 멀리 떨어진 사람이 누군지 확인 위해서 눈을 찡긋거리잖아 이러고요. 이런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1번째는 이거 좀 귀엽죠? 냥냥펀치. 사냥 행동의 일종입니다. 사실 고양이의 주요 공격 행동으로는요, 물기나 사냥물을 물은 후 뒷발로 팡팡 차는 이런 행동을 하지만은요, 겁이 많거나 본격적인 사냥 전에 호기심에 한번 공격해 볼 때는요, 근거리 공격이 아닌 비교적 원거리 공격에 해당하는 손을 사용한 냥냥펀치를 날려보는 겁니다. 생후 1, 2개월이 되면은요, 호기심에 지나가는 혹은 마주치는 모든 물체마다 마치 찔러보듯이 냥냥펀치를 날리며 반응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12번째는 뒷발로 차기. 간혹 장난감을 물고요, 뒷발을 사용해서 차기 시작하거나 심한 경우에는요, 여러분의 팔에 매달려 뒷발로 팡팡 차는 행동을 합니다. 버니키킹이라고 하는데요, 고양이의 공격 방법 중 가장 강력한 공격으로 사냥 시 상대방의 목을 물고 상대를 쓰러뜨린 후에 뒷발의 강력한 발톱으로 사냥물의 배를 긁어서 치명상을 일으키는 이런 사냥 방법입니다. 실내의 고양이가 사냥놀이에 굉장히 심취해서 흥분도가 극에 다다르면요, 종종 이런 뒷발을 사용한 사냥 방법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14번째는 털 세우기. 제가 가끔 보는 동작이고요. 긴장하거나 상대를 가까이 못 오게 하거나 위협적으로 보이고 싶을 때 등을 구부리고 털을 바짝 세워서 자신을 크게 보이게 하는 이런 행동입니다. 더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정면보다는 측면으로 서서 몸을 말아 올립니다. 더 다가오지 마라, 안 그러면 너 혼난다, 뭐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도 비슷한 거 많이 있지 않은가요? 자, 그리고 15번째, 옆으로 다가가기. 등을 구부린 채 사이드 스텝으로 옆으로 걸어가며 다가가는 행동은요, 공격 의사나 적의가 없음을 나타내고요,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이런 행동입니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거나 호감 가는 상대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요, 난 그냥 단지 가까이 가고 싶을 뿐이야, 난 단지 친해지고 싶을 뿐이야, 난 너에게 아무런 적의가 없어, 뭐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 모양 중에 16번째로 마징가 귀라가 있는데요, 양쪽으로 귀가 수평을 이루는 상태로요, 적의를 나타내며 곧 공격하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너인지 어금니 꽉 물어라, 나 이제 너 곧 때리겠다, 나 이제 너 곧 물겠다, 뭐 이 정도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7번째, 천천히 눈 깜빡거리기. 미우 하는 소리와 함께 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대상으로 보내는 애정 표시이며 고양이 키스라는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완전 사랑해, 뭐 하트 뿅뿅, 뭐 이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은요, 여러분에게 거의 연인 수준의 신뢰와 사랑을 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8번째로 꼬리를 수평으로 좌우로 흔들기. 강아지의 경우는요, 뭐 꼬리를 흔든다면요, 대개는 기분 좋다, 행복하다, 뭐 이런 표시지만은요, 고양이는 사실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느낄 때 나타내는 이런 동작입니다. 아, 불안한데? 아, 뭐야? 기분이 좀 쎄하네? 뭐지? 이 느낌은 뭐 이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강아지와는 또 다른 고양이들의 언어, 조금 신기하지 않은가요?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홍준이었습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